해보지도 않고 결정하라고?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은 자라면서 수없이 받는 질문이다. 우리는 진로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더불어 그 대답이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더 좋다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선택된 진로가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며 이 선택에 평생을 바칠 것 또한 기대한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거나 몰입 정도의 불확실한 대답을 하면 우유부단하거나 뚝심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온다.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이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게 말이다. 마치 데이터 몇 번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라고 강요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결정하라는 압력은 여전히 팽배하다. 일단 당신의 정보를 캐낸 후 당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려주겠다는 소위 전문가들도 도처에 깔려 있다. 그들은 여기저기 쿡쿡 찔러보며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려는 것만 같다. 그뿐인가? 성격 유형과 흥미, 소명의식과 꿈을 알기만 하며 완벽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배우자를 찾아준다고 장담하는 책들도 셀 수 없다. 심지어 별자리까지 동원하는 책들도 있다. 이제 이런 황당함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알아내거나 진로를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런 과도한 계획과 불필요한 헌신이야말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다. 진로를 먼저 결정해야 성공적인 커리어를 누린다는 사고의 첫 출발은 1900년대 초반 프랭크 파선스의 연구로 거슬러 간다. 파선스는 일명 진로지도의 아버지로 불렸다. 한 사람의 주요 적성, 흥미와 성격을 측정하고 이것을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징과 맞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된 믿음이었다. 이것을 매칭 모델이라고 불렀다. 사람들과 직업들을 일정한 특징으로 분류해서 그 둘을 서로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진로적성 테스트를 받아보았을지 모른다. 1시간 동안 이상한 문체로 쓰인 질문을 읽고 질문지에 답을 적어내는 시기다. 그리고 내 진로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이다. 내가 과연 뭐가 될까? 플라워 디자이너? 혹은 양자물리학자나 투사 같은 건 아니겠지? 기다림은 묘한 긴장감마저 돌게 한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면 결과가 뭐라고 나왔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느낀다. 아니면 너무 모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자인 라이언도 중학교 시절 진로적성 테스트를 받았다. 그 무렵 라이언은 존 뮤어의 전기에 심취해 있었고 숲속 하이킹을 즐겼다. 그러자 적성 테스트에 공원 경비원이 적격이라고 나왔다. 1년 뒤 그는 경막 핸디캐핑에 푹 빠지게 되었다. 아마 그때 테스트를 다시 받았다면 카지노 딜러나 통계학자가 적성에 맞다고 나왔을 것이다. 다음 해에 라이언은 생애 첫 컴퓨터를 갖게 되었고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는 재미에 빠졌다. 그때 테스트를 받았다면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천직이라고 나오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필자인 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그는 16세 때 동네 캐딜락 자동차 영업소의 사원 자리에 지원했다. 그 자리는 너무나 탐났던 일이었다. 당시 존은 학교에서 진행한 적성 테스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존은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오직 사원 자리가 적격이라는 판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 그러나 상담사가 건네준 적성 결과는 그에게 회계사가 맞는다고 쓰여 있었다. 이후 존은 사원 자리에 뽑히지 못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한 번도 회계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간 적도 없다고 했다.
사람은 다양한 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관심사도 늘 바뀐다. 올해 나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게 한 일이 내년에도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 심지어 관심사가 날마다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니 당신을 어떤 불변의 특징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은 꽤나 위험하다. 매칭 모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각각의 직업군과 잘 맞는 성격 유형과 적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만약 당신이 이성적이고 내성적이며 수학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내성적인 수의사나 마음씨 곱고 동물을 사랑하는 수학자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어떤 직업이든 떠올려보라. 배관공, 요트 판매원, 자영업자, 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조율사, 작가, 심장 전문의 등 모든 직업은 다양한 배경과 성격,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 쿠키 만드는 털처럼 고정된 잣대로 판단된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는가.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면 말이다. 다행히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일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신경 쓰며 자신을 제한하면 만족스러운 삶은 결코 만들 수 없다. 나만의 개성을 자축하며 살아야 진짜 자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당신은 이런 사람이며 이런 직업이 어울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가볍게 무시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한 매칭 모델은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간과한다. 필자인 존이 아이오와주 세다레피즈시의 고교 운동선수였던 1950년대를 생각해보자. 존이 적성 테스트를 받았다면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고안하는 학습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라고 나왔을까? 라이언이 고등학생이던 1980년대 학교 진로 상담가가 그에게 교육공학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현대사회에 가장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살펴보라. 이런 기업들은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다양한 보직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일자리라면 그 어떤 상담사, 책, 진로 테스트도 당신을 인도해 줄 수 없지 않는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만나게 될 것이란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해보고 결정해도 좋아요. 일단 해봅시다.